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 상황 함께 해보시죠.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더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당장 오늘 내일 오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가질 기업은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GS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최근에 우리가 대왕고래 이슈가 잠깐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까먹었어요. 왜냐면은 이 대왕고래 이슈가 나온 게 6월쯤이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한 2달 정도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글쎄 진행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대략 5천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럼 그 5천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스가 있고 원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뚫어야겠죠. 근데 그 뚫는 데 비용이 구멍 한 개에 1,000억입니다. 그럼 5번을 뚫어야 되니까 5번에 5천억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 그 5번을 뚫어서 5번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략 우리가 확률은 20%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5천억에 대해서 이걸 써도 될까를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라든가 진짜 사업성이 있는 거야 라든가 고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죠. 왜 통과했습니까? 진짜 타당해서가 아니에요. 사업 하나에 원래 2천억이 넘어가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5천억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구멍 하나에 1,000억이기 때문에 구멍 하나를 하나의 사업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2천억이 안 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거 통과됐습니다. 그럼 그 구멍 뚫을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추선 있습니까? 예, 시추선 이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해놨고요. 이미 11월쯤 와가지고 12월부터 시추 시작합니다. 아, 그럼 배가 왔네. 아니, 근데요. 시추하는 동안 그 시추하는 지역에다가 그 배에다가 계속 뭔가 보급해줘야 되는데 보급지 있습니까? 보급하는 항만 있습니까? 예, 항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산 신항으로 결정이 났고요. 그럼 부산 신항에서 왔다 갔다 해는 보급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만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 그것도 싱가포르 기업이랑 보급선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있죠. 보급선 계약 끝났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넘어갔죠. 그 다음에 시추할 배 있죠. 이게 거의 끝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8월 말에 입찰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이 5천억에 대해서 투자를 할 사람, 원하는 사람, 또 사업에 참여할 사람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입찰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이 구체적으로 그 시추를 하게 된 또는 그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다 또는 진실이다 말이 많지만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 밑에 있든 없든 파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100번 위에서 들여다봐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왜 나왔느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천연가스 앞에서 나오면 좋죠. 원유요? 당연히 많이 나오면 좋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뭘 겪었습니까? 아시겠지만 원자재 인플레이션 파동을 겪었죠. 실제 유가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천연가스가 거의 6배, 7배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체에서 원자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입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고 하죠. 미수금이라는 게 뭡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이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미수금이 몇 천억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죠? 한 14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왕고래의 나라가 목매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가장 큰 규모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역사적인 업적이 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년 2월까지는 결론 지을 수 없다. 그 뜻은 뭐예요?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포스코도 있고 하지만 바로 GS 에너지입니다.
GS 에너지는 GS의 100% 자회사고요. 말 그대로 그냥 GS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GS랑 같이, 이 GS 에너지랑 같이 해외 자원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GS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GS 글로벌이 주가가 이 대왕고래 이슈가 있을 때 정말 크게 올라갔습니다. 대략 100% 가까이 상승세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죠. 최근에 이 유의미한 거래 대금과 양봉이 나와줬고요. 지금 구간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다가갈수록 시추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GS 글로벌 지금 구간에서 음봉 매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윗꼬리 부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윗꼬리 정도는 뚫어줘야 이 상방에 있는 이 매물대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200원 라인 때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있는 매물대입니다. 누가 봐도 3,300원대 돈이 많이 몰려있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3,300원 라인대에서는 받쳐주거나 3,300원 라인대에서는 웬만하면 안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이 깨진다면은 이거는 다시 전략을 보거나 다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실제 대왕고래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좀 얘기 나오지만 아마 가장 강했던 기업이 GS 글로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음봉 매수 전략으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S 글로벌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주관사로 입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최근 가격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거래량이 동반된 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GS 글로벌에 대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 3,3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매수 전략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가격 전략 지키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국형 SMR 관련주 우리 기술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과연 이제 이 섹터가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느냐 먼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원전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인데 우리 기술이 새롭게 이제 방산 관련주로 주목을 좀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방사는 트럼프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고, 원전은 해리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두루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리스크가 조금 큰 미 대선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전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올 2월 달에 이제 미 하원을 통해서 초당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법이 통과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뉴스켈 파워가 주가가 움직이면서 주목을 좀 받았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2개의 이제 신규 원전과 1개의 SMR을 포함하였고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그동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탈원전 기조에서 원전 확대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글로벌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단기적인 이슈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체코 원전 우선 사업자 관련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다가 우선
사업자 선정 이후에 그 세론성 물량이 조금 이제 나와주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체크 원전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지적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요게 그 내년 3월 달에 있을 본 계약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산업장관이 미국에 가면서 이 한미 원전과 관련해서 협력을 좀 계속하고 있고, 대안으로서 이제 그 3국 원전 공동 수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고, 이게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지적 분쟁 노이즈가 오히려 이제 그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산 관련해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 주자로 좀 나오면서 방산 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억 불을 지금 독파한 상황,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맹국들의 이제 방위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도 향후 이제 1, 2년 동안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기술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원전 시스템이 37.8%, 방산이 31.1%, SOC 23.4%인데, 이 원전과 방산 쪽이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이유는 2019년에 인수한 100% 자회사 우리 HQ가 KT전차에 로드휠을 공급하면서 현대로템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DC가 현대로템이 개발한 신형 차륜형 장갑차 휠과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납품을 할 것으로 좀 예측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글로벌 진출과 관련해서 우리 기술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은 원전과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서 두루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그 올해 한 300억 정도 전환사채가 있어서 물량 부담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8월 14일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200억 정도 물량 소화를 끝내고 한 100억 정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전환단가 1,349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좀 다 소화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적 포인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글로벌적인 원전 기조가 바뀌면서 연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5선과 20선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10월선 기준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 추세인데요. 추세 이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마무리되고 지금 완전 정별의 모습이고, 거래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양봉이 나올 때는 좀 거래량이 실리고,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 감소, 양봉 나올 때 거래량 증가, 또 이번 달에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뭐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이탈한 것이 아니라 세력들의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중장기 어떤 그 추세를 나타내는 60, 120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도 이렇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면요. 현재 가격대부터 2,150원 라인대까지 여유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이제 주요 매물대가 있는 2,750원 라인대 보시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고점 돌파도 좀 가능해 보이고 손절가도 1,750원 잡아드리는데 그냥 터치했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방산 두 가지 모멘텀을 함께 안고 가는 기업이다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